볼리네거리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지입니다. 저 대우경북 아파트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픈하고 보니 상품성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함께 살펴보시죠.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대우광역시 달서구 볼리동 358-5번지에 993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2월 14일, 1순위는 2월 15일에서 2월 16일, 2순위는 2월 17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3일입니다. 84A부터 C까지 공급을 합니다. 분양가가 6억 3천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6년 3월이고요.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겠네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좋은 위치인 거, 대단지인 거 알겠는데 6억 3천이라는 분양가. 이야, 이게 대구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분양가는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시장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행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까요? 어쩐지 푸르지오가 대구에만 분양하면은 뭔가 포인트가 약간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만 993세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은 1157세대인데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가 49층으로 지어진다는 게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향후 볼리네거리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로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요. 남대구 IC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꾸만 볼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다른 입지인데 가격을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볼리네거리에서는 계속해서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 죽전네거리의 입주 물량이 해소되는 걸 지켜보고 난 뒤에라야 사람들이 그 다음 핵인 볼리네거리를 찾을 겁니다. 중내와 본내가 달서구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 분위기상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볼리네거리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홍콩 푸르지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체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던 곳인데 야끼우동 맛집이었죠. 이제 그곳이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로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덕인초등학교 배정입니다. 인근에 세볼리 중학교와 대구 예담학교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인초를 가려면은 길을 이렇게 건너가야겠죠. 자, 다 지어졌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외관 색깔이 어쩐지 이게 좀 자이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푸르지오는 녹색에 금장 마크 딱 박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나 푸르지오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요. 드론 영상 보시면서 청약 자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가 우선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는 300%를 뽑고요. 전매 제한이 3년간 있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TI,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 시 15만원의 전자 수입인지 첨부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분양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입니다. 전용 84 A, B, C, 오피스텔까지 기록해 뒀고요. 84 A, B, C 모두 6억 2,980만원, 발코니 확장비 A타입은 1,775만원, B타입은 2,370만원, C타입은 2,290만원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84의 경우에는 아파트 5구와 동일한데 3억 9,700만원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100시를 넘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 중에서 50%가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20%, 잔금은 80%가 되겠고요.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6,298만원, 중도금 잔압 10% 6,298만원, 발코니 계약금 20% 355만원 해서 1억 2,951만원 필요하시겠습니다. 이야, 6억 3천에 발코니 확장비 거의 2천만원, 한 6억 5천 하는 거죠. 이제는 뭐랄까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내는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도 제가 받고 싶으니까 시간이 해소해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뭔가 치킨 게임 느낌? 일부러 미분양을 시키는 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만 괜찮으면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다른 단지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수 옵션입니다. 주방 상판, 벽, 엔지니어드 스톤 200만원, 침실 1, 드레스룸 특화, 가구도어 및 폴대형 시스템 선반 80만원, 팬트리 특화 1란, 폴대형 시스템 선반 48만원. 요거는 폴대형이고 요거는 벽 판넬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벽 판넬을 하면은 당연히 깔끔하고 수납을 하기에도 좀 더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시스템 에어컨 4대 하셔서 580만원, 합계 908만원 되겠습니다. 이제는 후이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율 4%가 최소라고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승인 나는 단지들이 거의 4.5% 가까이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3천만원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겠죠.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공기가 길다 보니까 후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거 뭐 이래저래 부대 비용 포함하니까 7억 원은 각오해야 할 느낌입니다. 고층 기준으로 7억 원이지만 야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분양가가 매매가가 받쳐주면서 나오는 가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매가와 분양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시행사는 마진을 남겨야 하고 시공사도 자재와 인건비를 들여서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분양가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미분양이 계속해서 적체되면은 그제서야 뭔가 수를 내겠죠.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 만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가격은 과한 감이 있습니다.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위치한 뉴센트럴 두산 리브더 제니스입니다. 현재 높은 호가는 8억 1670만원, 8억 1600, 7억 6670만원 위치하고 있고요. 낮은 호가는 5억 6100만원, 5억 9400만원, 6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거의 없네요. 저층 기준이긴 하지만 한 500만원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B타입에서 2021년 12월에 6억 거래가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3000만원 정도, 매매 가격 6억 초반이면은 그런대로 괜찮은 층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볼리네 거리 남서쪽에 위치한 빌리브 클래스 A입니다. 현재 높은 호가는 6억 3천에서 7억 3천, 5억 9천에서 6억 5천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호가는 4억 9,300만원, 5억 1,800만원, 5억 2,300만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2021년 12월에 5억 8,415만원, 41층인데 5억 8천에 실거래가가 찍혔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3천만원 정도, 매매 가격 5억 초중반이면은 괜찮은 층을 골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달서 코어루 더 리브입니다. 높은 가격은 5억 5천만원, 5억 3천만원, 5억 2,600만원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호가에서 무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피 이것도 무피네요. 무피가 흔한 매물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프리미엄 3천만원 정도, 매매 가격 5억 초반이면은 고층을 골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볼리네거리 일대에 있었던 분양단지들의 청약 접수 경쟁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말할 것도 없이 전타입 미달이고요. 빌리브 라디체 역시 전타입 미달입니다. 최근 분양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빴던 단지가 빌리브 라디체가 되겠죠. 여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분석 영상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저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움이 대우경북 아파트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골라가도 됩니다. 옥석만 잘 가리세요.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이렇게 창을 쭉 띄우고 일단 가격대를 7억으로 맞춥니다. 7억. 면적은 30평대로 할게요. 사용 승인일 10년 정도 되는 신축 몇 개 없습니다. 7억이면요 태평로 진입하고 돈이 남고요. 남산동, 대신동 진입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면은 수성구 중동 가격도 도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유독 푸르지오에게만 제가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언젠가는요. 그러니 내 집 마련이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언급드렸던 위치들 동일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남동 남서 배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피스텔이 정
남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100시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하고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요즘 나오는 단지들은 전부 다 오피스텔을 뭔가 좀 더 좋은 쪽에 주려고 하고 있어요. 84A의 경우에는 남동 남서 판상형이고요. 84B의 경우에는 남동 남서 타워형입니다. 84C의 경우에도 남동 남서로 판상형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남동 남서 판상형 정석적인 배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입될 것도 없고 토달 것도 없는 무난한 단지 배치다 생각이 되고요. 100% 지하 주차장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49층 높게 올라가는 마천루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49층, 43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주얼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84A 총 539세대 공급이 되고요.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고요. 드레스룸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다용도실, 거실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용도실은 막혀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 보시면은 팬트리에 고급형 설치해 뒀는데 뭐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아까 필수 옵션에 그냥 폴대형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용도실 아래로 죽은 공간이 보이고요. 주방이 좀 희한하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총 184세대 공급하고요. 타워형으로 남동 남서 배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84B는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 수납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8번 같은 경우에도 일자형 팬트리 놓아서 수납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7번 보시면은 침실 3 드레스룸 특화도 가능한데 이렇게 시스템 선반 들어가서 드레스룸 상당히 커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안방의 드레스룸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84A보다 오히려 84B가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84B는 단지 배치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어서 84C입니다. 270세대에 공급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동 남서 되겠습니다. 84C는 드레스룸이 독특한 판상형입니다. 뭐든지 독특한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드레스룸 뒤쪽으로 지금 뭐 요런 가구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쌍호님들 화장대 되겠고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뭔가 금고나 귀중품 두라고 이렇게 시크릿하게 만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거실 대비해서 주방이 조금 좁은 느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어쩐지 수납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내친 김에 오피스텔 84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84는 아파트 5구와 같고요. 164실 공급이 됩니다. 100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8455A는 101동과 106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그냥저냥 무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공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손해보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고요. 드레스룸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약간 아쉽게 느껴집니다. 수납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냥 이제 방이 3개가 있다 이걸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온 힘을 다해 4베이 판상형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굳이 오피스텔 청약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달서 SK뷰, 선착순, 59AB 자녀 세대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그냥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대부분 아파트 5구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시장 분위기 84A, 84C, 84B입니다. 볼리네거리 대단지 외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 지어지는 단지인데 복합적으로 아쉽습니다.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도 최상이 아니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가격이 괜찮으면 도전해보겠지만 분양가나 확장비가 영 끌리지가 않습니다. 높아지는 중도금 대출금리에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서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했던 단지가 기대에 못 미쳐서 제 분석에 실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녹음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음 필터를 구매했는데 녹음 품질이 조금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이 이 영상과 비교해보시고 괜찮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